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0일 일요일 정오입니다. 금방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에 대한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브리핑 긴 기자회견. 소통을 강조하려고 윤석열 측에서 아주 급조한 조감들을 들고 나와서 여기는 일용기고 저기는 일용기고 공은 100만 평하고 지휘봉, 군과 관에서 쓰는 지휘봉, 아니면 일반 민간이라면 그냥 막대기라고 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와우! 윤석열은 이게 너무 쉬우라. 윤석열은 아주 쉽다. 이 어려운 걸 해내다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을 대깨운과 제가 말하는 쓰레기 자유 우파들은 그 무지성 지지가 윤석열을 무너뜨릴 것 같다는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무지성 지지 뭐죠? 좋아! 빠르게 가! 이 정치적 역사적인 의미는 말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기자회견만 갖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깁니다. 요새 100세 시대고, 그리고 정치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정치는 있습니다. 정치는 깁니다. 그러나 정권은, 우리나라 정권은 5년의 단기 생명을 갖고 있죠. 불꽃놀이는 한순간입니다. 불꽃놀이는 그냥 불꽃놀이가 폭죽이 터질 때는 화려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불꽃놀이는 한순간이면 짧다 하는 그 명제를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즉 권력의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것은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고 소통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국방부로 이전한 것은 윤석열이 말한 청와대 해체와 광화문 시대의 오픈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겠으면 소통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국방부로 들어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 독재의 시작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현실적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실리도 잃어버렸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뽑은 것은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좌파한테는 절대 안 찍습니다. 보수 후보자가 좀 팀이하고 좀 부족해도 보수주의자만 찍는 형편이죠. 고고TV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석열이가 공정과 정의, 상식, 법치, 헌법, 가치 이런 걸 갖고 나왔죠. 이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 절차와 정당성, 법치를 모두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이따 돌리고, 이 국방부의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이전은 소통은 없어지고 윤석열 부부의 신변보호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과 말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또 개똥치락을 말하는데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어휴, 대단한 명언 같죠? 그러나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고 의식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겁니다. 공간이 의식을 주관하진 않죠. 이게 바로 무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이 우리는 중심에 있고 의식이 모든 사물을 주관하는 거지 사물이 의식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윤석열 대학교 다닐 때 칸트 철학에 심취돼가지고 맨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인가를 옆구리 끼고 있었다며. 칸트가 모르겠어.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도덕률을 따지는 것이죠. 그죠? 의식이 사물을 지배하며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골 때려.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쭉 한 40분 하던데요. 보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잠을 자지 않겠다. 그것뿐이 없어요. 어떤 기자가, 여성 기자가 용감하게도 시중에서는 급하게 청와대 안 들어가고 국방부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것은
시중에서 말을 무속 논란과 풍수지리를 믿는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명할 거냐 하고 물었더니 무속은 민주당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도망가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인터넷상이나 또는 양 진영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잘됐다. 윤석열 이참에 탄핵시키자.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죠? 그러니까 우파 진영과 20대 SNS 전사들, 이준석을 믿는 전사들은 또 저것들이 세월호 같이 말이야 광화문으로 쏟아나와서 신정부의 국정 동력을 세월호가 아니라 광우병 같이 국정 동력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하고 그러죠. 제가 이거를 보면은 이 사건은 청와대 이전은 광우병이나 4대강이 아니고 광우병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4대강은 업적이었고 4대강에 대해서 아무리 검증을 하도 감사원이 잣대를 들이대도 4대강은 우월한 정책이었다 나오죠. 즉 좌파들이 광우병과 4대강을 현재까지 10년을 울고 먹어도 10년 울고 먹었죠. 10년을 울고 먹어도 그건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사기성 선동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파층 하는 것들은 또 저것들이 광우병 난동을 일으킨다. 4대강 같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고고TV가 보면은 이것은 박근혜의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 세월호와 또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흐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도 팩트였고 탈원전 정책도 팩트였죠. 그게 세월호를 박근혜 탄핵까지 발목을 잡았고 세월호 사건은 왜 공무원은 뭘 했으며 대통령은 뭐를 했느냐 하고 국민들은 계속 저격을 했었고 문재인의 탈원전은 왜 국가 미래 동력인 전력산업을 그렇게 황폐화시키느냐 하고 문재인 5년 동안 우파 쪽에서 공격한 거죠. 팩트다. 세월호와 탈원전은 팩트였다. 그래서 이 청와대 이전은 국방부 이전은 이거는 세월호와 탈원전과 같이 윤석열 정권을 5년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5천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5천만의 눈에 항상 호기심과 불편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청와대 이전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전두환이가 임기 초기에 국민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 건설을 국민 모금을 하죠. 북한이 수공으로 저기 어디 화천 어쩌고 해가지고 댐을 폭파하면은 서울이 물에 잠긴다. 그래가지고 평화의 댐을 건설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저는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명분도 이렇고 실리도 이렇고 현실성도 있고 미래성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죠. 0.73% 차이 신성. 쟤네들이 야당이 됐으니까 여당은 결국 110석뿐이 없고, 그죠? 좌파는 득실되고 반대편은 득실되고, 윤석열이 지지받은 것은 전 국민의 36%뿐이 안 돼. 3명 중에 1명만 지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수파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압력을 등에 업고 대성을 해서 여론으로 다수파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여론의 압력을 오히려 소수파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 이전 거는 이거는 그냥 구겨 들어가면 될 걸, 외교부나 정부청사 아니면은 너희 집에서 다니면서 그 리모델링 하고 통이동해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서 왜 그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또 튀어나오냐 이 말이야. 응?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들어갑니다. 응? 우와,
지금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조감도 100만 평짜리 딱 꺼내놓고 국방부는 옆에 합참으로 또 국방부의 어떤 시절 종합 뭐 작전사령부는 남태령으로 또 어떤 거는 평택으로 한미 산업부로 있는 거로 거기다 갈기면은 국가의 안보는 안전하다. 그죠? 그리고 100만 평의 대통령 집무실은 앞으로 청와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럼 다른 명칭이 붙겠죠. 백악관이나 이런 말. 그죠? 총리 관저 이런 거 같이 도쿄. 그러면은 100만 평의 공원이 조성되고 50만 평의 시민 공원이 있고 닌길이 100만 평 공원에서 왜 시민 공원이 50만 평뿐이 없어? 그럼 50만 평은 청와대 쉽게 말해서 대통령 공원이라는 소리죠. 아이고야, 그거 트배가 참 날카롭기도 하다. 그런데 이놈의 공원이 언제 부치될지 모르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반환이 시작되므로 빨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관주도 짓고 시민공원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겠다. 원래 센트럴 파크 만들겠다 그랬죠. 그러면은 언제 될지 몰라. 미국이 반환을 해줘야지. 반환을 한다 그래도 설계하고 뭐 하면은 한 5년, 10년 걸릴걸요? 100만 평 공원 조성하려면은 그걸 윤석열 말해도 2달 만에 해! 빨리 가! 좋아! 빨리 가! 2달 만에 해치울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이 임기 중에는 5년 동안 대통령이 갈 시민공원은 없다. 이런 거죠. 그 앞에 국립중앙박물관인가 있죠? 또 전쟁기념관도 있죠? 성중에 막 해놓고 거기 가서 공원 다니는 데 가서 아스팔트 보도블록 가서 국민들하고 피크닉 파크 하면 되겠다. 도시락 싸가지고. 응? 그걸 말하는 게 정부 1청사 종합청사 2청사 외교부 청사는 옮기려 봤더니 대단히 복잡하다. 그들이 옮기려면은 정부 총괄청사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외교부 청사도 옮기려고 그랬더니 외교부의 기능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생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 광화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국방부 이전으로 왔다. 국방부 이전을 하려는 이유가 국방부는 합참 옆 건물로 옮기고 또 어떤 작전본부는 남태령으로 옮기고 군사작전 또 한미연합 그런 작전은 평택으로 옮기면 된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그리고 뭐 전체 예비비 신청한 게 498억 분이 안 된대. 그것도 억지로 맞춘 거야.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관저는 한남동을 쓰겠다. 한남동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오는데 통제하면 3 내지 5분뿐이 안 걸린다. 이러는 거죠. 출근만 하니? 퇴근은 안 하니? 그리고 안 움직이니? 대통령이 항상 그 국방부 청사에서만 있을 거니? 교통불편 없다. 그런 건 차후 문제가 교통불편. 대한민국 민족, 조선민족은 말이야. 인고의 민족이야. 웬만해서 데모 안 하고 웬만해서 나라 안 엎어. 응? 그리고 청와대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런데 청와대 본관이나 영빈관을 쓸 수가 있다. 외빈들이 오고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청빈관, 본관과 영빈관을 쓸 수 있겠다. 그게 결론이었죠. 근데 왜 나와? 근데 왜 나오냐고. 여민관들, 참모진들. 그러면은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쓸 수 있는데 잠은 안 자겠다. 잠은 하루라도 안 자겠다. 청와대에서 겁살 맞을까봐. 응?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윙 같이 이야기하는데 웨스트윙도 보면 말이에요. 웨스트윙 오벌라피스가 있는 웨스트윙 바로 옆에 대통령 본관, 대통령 그 가족들이 사는 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수평 구조죠. 소통 구조고. 자다가도 그냥 옆 건물에서 그냥 오바마 지금은 누구야? 바이든하고 쫓아가면은 뭐 하다가도 그냥 언론 전화 받고 옆 건물이나 옆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웨스트윙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그러니까 공간은 또 짓겠대. 윤석열이가. 왜 지어? 10층짜리 건물에 한 반층만 빌려가지고 거기다 부부 침실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가족도 없는데?
토리는 계집, 토리하고 여한묘가 있으니까 그 계집하고 고양이 집 몇 개 지어주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뻥이야. 그럼 뭐가 돼요? 대한민국 최고 큰 용산시민공원에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는 구조가 되죠. 이게 여러분 소통이라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백악관이 센트럴 파크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나쁘겠어요? 미국 바이든과 미국 시민들은 윤석열의 이 웅대한 계획을 본받아서 백악관을 센트럴 파크로 옮기라 그러든가 아니면 백악관을 펜타곤으로 들어가서 펜타곤을 여기저기 갈라치우려고 하다. 그게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자정 건자감이니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건자감과 대개운들의 건자감과 이런 웅대한 계획을 본받을 생각 없는가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인 의미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청와대 터는 풍수질이 애초에 경복궁을 갖다가 건설할 적에 정도전이가 이거는 당시에 최고의 풍수가 좋은 것을 갖다가 배산 임수해가지고 지었죠. 아니 600년 전에 풍수지리설과 지금 풍수지리설에서는 6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기독교 천주교도 없었고 600년 전에 풍수지리학이 지금보다도 성행하고 발전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조선 한반도 500년에 최고의 터예요. 근데 70년은 대한민국 현대 헌정산을 보면은 대통령들이 잘못해가지고 말년이 안 좋았던 거지. 김대중 씨는 잘 살았잖아. 그죠? 그래 나머지 놈들이 정치 못해가지고 김영삼 씨도 잘 살았잖아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잘 살았잖아요. 그 다음 놈들은 지들이 부정을 하고 지들이 국민하고 벽을 쌓고 지들 마음대로 했으니 이 모양이 꼴이 난 거지. 이게 터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한반도 역사상 조선 500년 고려 때는 개성이었으니까 아니 이성계하고 정도전이하고 태종이 경복궁 건립할 적에 대한민국 최고의 터를 갖다가 한 거지. 그게 왜 지금 풍수시리가 나와? 그러니 조선 500년 우리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대한제국도 있었잖아요. 수십 년짜리. 대한제국, 대한민국 역사. 이 현대사가 오롯이 있는 청와대를 해체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현대사를 해체하겠다는 소리죠. 정신 차려 우파 쓰레기들. 여기서 우리가 박정희하고 박근혜하고 이명박과 김영삼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틀을 닦은 것이 청와대란 말이야. 응? 문재인 싫다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는 청와대를 해체하는 것은 윤석열이가 빠가야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또 화를 내네. 대한민국 서울과 대한민국 역사는 5천년이 광화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역사를 배운 이유로. 고려시대 때 개성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한성이 중심이었고 삼국시대 때 백제도 한성이 중심이었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은 그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거 뭐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그것도 서울이잖아요. 한성이잖아요. 야 이놈들아 사대문 안을 갖다가 조선시대까지는 한성이라 그랬던 거를 기억하시라고. 풍수적으로 제일 좋은 데야. 그게 요새 같은 요술 같은 무당들이 나와서 풍수가 안 좋다 지랄들 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공간을 보고 의식이 지배당하냐. 윤석열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의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소리는 듣다 처음 봤다. 칸트도 모르고 해겔도 모르냐 너는. 그리고 그 역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거 현대사를 무너뜨리는 거고 우파 강건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 다음에 정치적 의미로 조금 가면은 이건 완벽한 진영 논리예요. 5년 단임 대통령이 저 보수주의라니까 5년 단임 대통령이 어떻게 진영 논리로 국가의 핵심 전략 장소인
단 한 곳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이전하느냐 이거죠. 그러니 이게 온 국민이 대개운들과 일부 극성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만 제외하고는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여론전에 밀리자 좋아 빨리 가 빨리 끝내 덮자 이게 블랙홀로 간다. 윤석열의 모든 인수위와 윤석열의 향후 정책이 이 청와대 이전 문제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4일 만에 이전하냐? 윤석열 오늘 기자회견할지 그러죠. 다 계획이 있었다. 짜부를 먹어야 되겠다, 너도. 국방부 이전도 대통령 공약집에 공약을 갖다가 설계할 적에 다 있었다. 그건 처음부터 그러지 뭐하러 그 정부 종합청사 한다고 이때까지 방방 떠다가 아이고야 여기 들어가면 또 살이 맞는데 정부 종합청사도 말이야 살이 맞는데 청와대는 다를 바 없대. 국무총리들 다 말년이 안 좋았잖아. 이런 그래서 정치적 의미를 보면은 지금 모든 여론과 조중동 일부 칼럼 쓰는 쓰레기들 말고 조중동에서도 양식 있는 애들은 이걸 반대하죠. 모든 언론과 국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이준석만 빼고 반발이 일어나고 국민 여론이 그냥 폭풍같이 들치자.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덮자. 근데 윤석열은 보호해야 돼. 용산 국방부 해체 청와대 진입 오늘 끝낸 거야. 모든 이슈가 이리 빨려 들어가니까. 그런다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웃는 게 이걸 보고 쓱소라 그럽니다. 안 끝납니다. 이거는 윤석열 그 취임 초까지 계속 의여론인과 언론이 들끓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윤석열 5년 동안 이거로 인해 가지고 허부적대다가 끝날 거예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만 피해서 급살 장소만 피해 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가는데 국방부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윤석열이 오늘 기자들이 자꾸 모르니까 1층에 기자실 만들어 줄게요. 1층에 기자 다 들어오시게 하고 거기 내가 수시로 나와서 말할게요. 청와대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광장 잔디바닥 쫙 깔아놓고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청와대 수평구조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없다면은 그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잠시 통일동에서 그냥 해. 통일동에서 지금 그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이 똑같은 경호를 받죠. 신변 이상 없어. 거기서 한 서너 달 해. 그러다가 청와대 본관은 그냥 네가 말한 대로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청와대 본관이나 영빈관을 쓸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은 여민관 같은 거 세계동이 있으니 리모델링 하든가 아니면은 본관을 갖다가 영빈관은 따로 있죠. 본관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버려. 그 군사작전 하듯 국방부를 해체하는 것보다 군사작전 하듯 그 리모델링 하면 더 빨리 돼. 그리고 봄안에요. 따뜻한 봄이지 않습니까? 봄꽃이 지기 전에 여민관은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용적률 그게 한 200% 나오면 한 500% 줘가지고 넓고 높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또 청기화 하나 붙이고. 그게 옳은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라도 앞이 훤히 보이는 고고TV가 앞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 이걸 무대뽀로 무지성으로 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현재 상태, 지지율 상태에서 왜 윤석열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뻘짓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하는 영상을 하나 올릴게요. 이까지 하겠습니다.